신라는 진흥왕 시절 나제동맹을 깨뜨리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바닷길을 열었죠. 624년 신라 진평왕은 당나라 황제로부터 낙랑곤왕이라는 책봉을 받아 조공이라는 당나라 중심의 무역 질서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책봉이나 조공인이 하는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허울뿐인 외교적 수사임은 잘 알려져 있지요. 645년 당태종은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신라와 백제에게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해 동맹군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지요. 그러자 신라는 3만 명의 정예병력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백제는 당나라 황제의 요구를 쌩까버렸어요. 그만큼 신라가 처한 상황이 당나라에 빌붙어야 할 정도로 다급했다는 얘기지요. 당나라 입장에서 보면 신라는 이쁜 짓을 한 것이고 백제는 미운 털이 박힌 셈이에요. 그런데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인 이세민까지 이질에 걸려버려요. 당나라는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에 크게 놀라버렸죠. 이때가 기회다 하고 김춘추는 당나라 황제에게 아양을 떨어 군사동맹을 약속받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답서린 귀서를 토대로 유추해본다면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고 평양이남 백제 땅은 신라가 차지한다는 영토분할 카드를 당태종이 받아들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 당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거든요. 영토분할 카드를 꺼낸 김춘추의 선견지명은 시공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당태종은 자신의 말을 무시한 백제보다는 충신처럼 말을 잘 듣는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거기다 김춘추의 동생인 김인문까지 당나라의 인질로 남겨놓을 만큼 충성심을 보여주었거든요. 한민족의 역사를 뒤바꿀 만큼 충격적이었던 신당 동맹이 성사되는 순간이에요. 신라는 당나라가 맘이 변할까봐 당나라 연호와 복식을 착용하고 진덕여왕은 치당태평송이라는 한시를 지어보낼 정도로 당나라에 매달렸지요. 매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입주한 것도 신라가 당나라와의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예요. 세월이 흘러 당나라 황제도 바뀌고 신라도 김춘추가 왕에 올라 전쟁 준비가 얼추 마무리되는데요. 신라와 당나라는 양면 합동 공격을 통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8년 후 고구려까지 멸망시켜 동맹의 목표를 달성해냈어요.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적은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동맹국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어요. 당나라가 마치 신라를 속국이나 신하국처럼 막 부려먹는데 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든요. 대체로 동맹이란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에서 맺는 게 일반적 관례이지 않나요? 그런데 신라는 왜 주권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동맹에 매달렸을까요? 지식탐정과 함께 알아볼까요?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은 처음부터 꿍꿍이가 달랐기 때문에 평화적이며 낭만적일 수가 없었어요.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요동방어선도 제대로 뚫지 못한 당나라는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백제를 먼저 점령한 후 신라를 번국으로 활용해 고구려를 양쪽에서 공격하려는 술수를 부리는데요. 기미정책이라 불리는 당나라의 이의제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한술 더 떠 동맹국인 신라의 영토까지 한 입에 삼키려고 수작을 부려버려요. 648년 김춘추와 당태종이 합의한 동맹이 파탄나는 순간이며 이때부터 신라는 당나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죠. 당시 문서를 보면 당고종은 신라를 마치 말 잘 듣는 신하국으로 여긴 것 같아요. 13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온 소정방이 덕적도에서 만난 신라태자 김법민에게 내린 칙명이 바로 그 증거예요. 당고종은 신라왕을 백제정벌군의 일개 사령관인 행군총관에 임명해 백제를 공격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당태종을 만나 직접 동맹을 성사시킨 김춘추 입장에서 보면 복창이 터질 만큼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신라가 행사해야 할 신라군에 대한 지휘권 중 일부를 당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비성을 함락시킨 것도 당나라 군대이며 소정방은 황산벌에서 지체하느라 시간을 맞추지 못한 김유신의 신라군을 욕보이기도 했지요.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은 곧바로 군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도독부를 설치해 백제 땅을 당나라 지방행정기구에 포함시켜버리죠. 의자왕을 비롯해 18만 명의 백제인을 포로로 잡아가는데도 신라는 병신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포로로 잡힌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라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태자인 부여용에게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준 것이 다였어요. 외세를 끌어들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죠.
당나라는 백제를 신라에 주기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백제의 영토와 주권 국민 모두를 소나기에 넣어버렸어요. 당태종이 약속한 군사동맹이 사실은 공수표였으며 신라는 속았던 것이죠. 백제 부흥군이 도독부를 공격하자 당나라는 수비만 하고 신라군에게는 부흥군을 추격하여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신라군은 죽도록 백제 부흥군과 싸웠지만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백강전투에서 승리하며 부흥군을 섬멸한 663년에는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실제 강제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신라왕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듬해에 벌어진 당나라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인데요. 664년과 665년에는 두 번에 걸쳐 백제와 신라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라는 회맹을 여는데요. 당나라 장수 유인원은 웅진대도독 부여용과 현직 신라왕인 문무왕을 강제로 참석시켜 백말피를 마시고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해요. 그리고 둘이 선언한 맹세문을 단서철권의 기록에 영원히 기억하도록 종묘에 보관할 것을 명령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왕이 패망한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과 서열이 동등해지는 모욕을 당한 것인데요. 당나라의 이런 조치에 신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 신라왕의 인품은 천고의 길이 남을 만큼 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두 나라는 과연 동맹국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당나라는 645년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 고구려에 대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소모전으로 바꿨어요.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 말갈 시류 등을 꼬드겨 고구려를 배반하게 하는 이간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지요. 그러다 고구려의 실권을 쥐고 있던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내분이 발생하는데요. 권력투쟁에서 패한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이 국내성을 비롯해 6개 성과 요동중부전선을 책임지던 정예병을 이끌고 당나라에 투항해버리죠. 비슷한 시기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가 고구려 남부 11성을 지키던 정예병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자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고구려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인 요동과 남쪽 방어선 등 양쪽에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고구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한 당고종은 40만 명의 정예병력을 요동전선에 투입하는데요. 백제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주력군까지 요동전선에 투입해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이때 묘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신라의 장군을 당나라가 직접 임명하고 군사증발권을 당나라가 행사했다는 기록인데요. 웅진에 주둔한 당나라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남생이 바친 요동중부 고구려 영토는 자연스레 평양으로 가는 통로와 함께 보급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당나라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어요. 667년 연남생을 앞세운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 요동 남부방어선과 부여방어선이 버티지 못하고 뚫려버렸어요. 668년 연남생이 바친 고구려 영토를 통해 손쉽게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 방어선인 안주성을 돌파한 후 평양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해 신라도 문무왕이 직접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 남부방어선을 돌파하고 평양에 도착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 평양성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소정방에게 신라는 가지고 있던 군량을 빼앗겨버려요. 군량미 보급도 신라가 책임지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이후 한 달 동안 평양성을 포위한 신당연합군과 고구려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데요. 또다시 평양성에서 내분이 발생해 고구려는 자멸해버려요. 꼭두각시였던 보장왕이 연남산과 작당해 당나라에 항복하고 살 길을 모색한 것인데요. 결국 연남산의 신복이 몰래 성문을 열고 당나라 군대를 맞이하자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신라의 영토였던 비여룰까지 꿀꺽해버리는데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뿐만 아니라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함경도와 강원도 영토까지 안동도 호부 관할에 넣어버렸어요. 당나라는 평양에 설치된 안동도 호부를 통해 웅진도독부와 계림도독부를 총괄케 했지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까지 당나라가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인데요. 신라는 10여 년 동안 힘들게 싸웠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죽서서 개중꼴이 되었지요. 김춘추가 당태종과 맺은 신당동맹은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맺은 외교 밀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당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얻어낸 자구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무왕의 생각은 아버지 김춘추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답서린 귀서를 보면 사만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당나라와 한판 붙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어요. 당나라가 동맹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상 지식탐정 알쏭해결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